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 조카놈이 지난주 정도에 아마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조카놈이 전화를 와서 전화가 와서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해봤는데 이 좀 뭐랄까 좀 중요한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질문을 못해요.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겠죠. 별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쓸데없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던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침에 이 유튜브 방송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다른 어려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없는데 혹시 저 주식 초보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거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좀 쉽게 뭐 이렇게 방송을 글쎄 뭐 그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뭐 그렇게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조금 있었죠. 뭐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거나 뭐 그럴 정도의 조정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뉴스들 간략하게 한번 요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제 이 시장의 조정에 빌미가 된 거는 저 소비 지표가 좀 부진했었죠. 예상치보다 소비 지표가 좀 부진해서 그 영향으로 3대 지수가 좀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뭐 근데 연준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연준 쪽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코로나 환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고 있는데 15만 명 뭐 이렇게 된다 그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뭐 이걸 그냥 쳐다보고 있지만은 않고 채권을 추가 매입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까지 뭐 그런 스타일이었었죠. 미국 정부한테 야 우리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니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니들이 좀 해라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선거 전에도 부양책 뭐 이런 것들 타결이 안 됐었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트럼프가 나는 안 졌어 이거 사기야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계속 버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그 재정 정책 쪽에서 어떻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연준 쪽에서 채권을 추가 매입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 저 당선자죠. 후보가 아니라 조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 경제가 즉각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바로 부양책 같은 거를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하원에 3조 달러 정도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화당 쪽이 다수당으로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 금액이 이렇게 될지는 그건 미지수고 또 언제 될지도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 또 트럼프 얘기가 언제쯤 되면 안 나오려나요? 아,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 사실. 저 트럼프가 이란에 지난주에 이란의 핵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폭격을 검토했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법에는 전시 상태에서는 뭐 이 권력 이양을 좀 늦춰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미국 법 조문에 그런 조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저도 확인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요. 자, 근데 이거를
이란 쪽 핵시설에 대해서 뭐 공격을 검토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야 이거 트럼프가 진짜로 저건 또람프잖아요. 또람프라서 야 진짜로 저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뭐 폼페이하고 펜스 부통령하고 나서서 억지로 말렸다라는 뭐 그런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래서 북한도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도 지금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자, 근데 뭐 트럼프는 자기 본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근데 설마 그쵸? 아무리 사이코고 아무리 또라이라도 이런 거를 하겠습니까? 그쵸? 안 할 거다라는 뭐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자기 혼자 뭐 그 측근들 뭐 펜스도 그렇고 뭐 폼페이오든 뭐 누구든 다 나서서 억지로 말렸대요. 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이든도 미국 쪽에서 생산하지 않는 회사들, 않는 기업들, 뭐 이쪽은 정부 사업에서 배제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 저 바이든 같은 경우도 마냥 그렇게 저 좋은 그런 측면은 아닌 그런 마냥 좋은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긴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죠.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미국을 우선시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어쨌거나 뭐 트럼프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이 되면 이 국제 간의 무역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계속 좀 말씀드렸듯이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뭐 좀 많이 좋아지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저런 것들 보면 나올 거예요. 제 영상 뭐 그 달러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 영향이 있는데 그 재생 목록이라는 데 가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면 미국은 패권국이에요. 자, 근데 벌써 이 중국이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죠. 벌써 돌아올 수 없는 그 정도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왕자리 놓고 뭐 부모 형제 이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이란 나라는 이 달러 세상에 달러 패권, 이거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거, 이거를 내려놓는 순간 미국이란 나라는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 있었을 때, 이때 그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었다라면 미국 벌써 뭐 굉장히 힘들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그 패권 지위를 쉽게 내려놓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좀 적대시하는 건 민주당, 공화당 뭐 할 것 없이 미국 국민들까지 전부 다 그런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저 은행주하고 애플을 팔았다 그러죠. 자, 그리고 머크 화이자 뭐 이런 회사들요. 제약주들을 56억 6천만 달러 정도를 매수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뭐 뉴스들은 간략하게 요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 0.21%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홍콩은 0.13% 정도 상승 마감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좀 뭐, 코스피 시장은 조금 덜 빠졌고, 코스닥 시장은 좀 더 빠졌고, 대체로 이 아시아권 증시들 같은 경우는 조정의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이 있었어요.
다우가 0.56%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 0.48%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0.21%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나스닥은 밤에 그 장중에는 조금 상승 반전하기도 했다가 저 막판에 또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스닥은 0.21% 정도 하락 마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6%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건강한 조정이다, 뭐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10분 봉 보면서 한번 움직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합권으로 시작을 해서 전형적인 뭐 그 매물 소화 과정, 뭐 그런 거 상승에 따른 조정, 뭐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좀 밀렸다가 다시 반등 시도했다가 또 좀 밀렸다가 플러스 전환했다가 또 다시 종가 무렵에는 조금 이렇게 밀려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종가 무렵에도 밀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많이 걱정될 정도로 그 정도로 밀은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뭐 0.2% 정도 하락했으니까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봉을 한번 보게 되면 다우는 그 전에 못 올랐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전고점 근처, 자, 그쯤에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모양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뭐 코로나 확진자 수 막 이렇게 되게 좀 많이 증가되고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 지금 할 여건이 못 되니까 비록 연준에서 입으로 한 얘기긴 하지만요. 야, 채권 매입 더 하는 거 검토 중이다. 자, 우리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경기가 지금 잘못하면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거, 그런 거 이 중앙은행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미국 정부에서 재정 정책이 좀 이렇게 빨리 시행이 되게 된다라면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겁니다. 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뒤로 지금 늦춰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연준에서라도 나서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일각에서는 그 연준에서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달러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연준인데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못할 거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들이 못할 건 없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연재나 설립 배경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좀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게 좀 이해가 쉽게 가실 텐데,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게을러서 뭐 요새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좀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저 일본까지 좀 봤고요.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뭐 어제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또 강하게 현물 선물 시장에서 전부 다 샀어요. 자,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3,50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자, 뭐 연일 계속해서 엄청나게 강한 그런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한 3,515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한 5,037억 정도를 순매도했어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면 코스닥은 팔았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한 1,300억 정도를 순매도했고, 그 다음에 기관이 1,447억 정도를 순매도했고, 개인이 3,283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수급 자체가 지금 뭐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훨씬 좋은 모습이에요. 자, 요런 것들은 자금이 처음에 들어오는 그 자금 성격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주로 일단 쓸어 담아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낙수 효과로 중소형주 쪽으로도 이렇게 온기가 퍼지는데요. 아직까지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얼핏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늦어도 12월 중순, 12월 말 전에는, 12월이 가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확산 현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한 12월 중순쯤 되면 아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1월달 정도에는 진짜로 코스닥 시장에 불마켓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거고요. 또 뭐 어떤 상황이 바뀌면 이런 뷰도 조금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선물 시장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3,276억 정도를 순매수했네요. 자,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 사고, 선물 시장에서 사고. 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만기가 지난 지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움직임 모습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요건 코스닥이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장 초반에는 괜찮은 모습이 나왔었죠. 자, 살짝 플러스권으로 출발해서 어,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키질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어제 아침 같은 경우는 어제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았었죠.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자, 요게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약간 강보합 정도로 시작해서 조금 올랐다가 바로 밀린 이유는 나스닥 선물에 있죠. 나스닥 선물 시장이 아마 빨간불을 켜줬으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장중의 흐름이 이렇게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지금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이 부분도 시장에 좀 영향을 주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미국 시장의 선물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뭐 이런 것들도 가끔 속임수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좀 맞아 들어간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올랐다가 저 한 10시 50분, 10시 4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좀 밀렸네요. 그랬다가 조금 반등 시도를 했지만 이 각도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각도였었죠. 자, 그렇게 좀 급하게 밀렸다가 밋밋한 각도로 올라왔다가 다시 조금 급한 그런 각도로 좀 조정을 받고 옆으로 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장은 외국인들 아까 수급 뭐 계속 최근에도 계속 받고 아까도 좀 봤지만요. 계속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금액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자금들 같은 경우는 단타치로 들어오는 그런 자금이 아닙니다. 내년 이후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는 자금이니까 큰 틀에서 시장은 뭐 괜찮다. 뭐 조정은 있더라도 뭐 하락 반전은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보면서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인데 상당히 일봉만 봐서는 좋죠. 괜찮습니다. 어저께 조금 이렇게 좀 흔들렸다고 이 부분이 뭐 어떤 시장에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 이미 고점 이 부분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점 부분 이 부분을 돌파를 해버린 상태예요. 돌파를 한 상태고 자, 이제는 지금은 뭐 그 지지선 자, 여기서 돌파를 했죠. 자, 여기서 돌파를 해서 한번 지지를 한번 확인을 했어요. 한번 지지를 이틀 동안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 한 번 더 올랐다가 또 조금 좀 십자선 정도 그 정도를 그리면서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시장이고요. 저거 지금 뭐 2500포인트를 훌쩍 넘긴 상태죠. 자, 지금 2607포인트인가 그게 코스피 시장 역사상 사상 최고치일 거예요. 자, 이거는 넘긴다라고 봅니다. 이건 넘긴다라고 보고 제가 7월 달에 그 TV 방송 게스트로 출연해 갖고는 올해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그랬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좀 빨리 그냥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그보다도 빨리 돌파를 할 것 같고, 내년까지도 아마 이런 좋은 모습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시장이 특별한 건 없고, 뭐 좀 좋은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같은 때 그래요. 섹터를 지금 뭐 시장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우리는 섹터나 종목 이런 쪽만 신경을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내년에 어떤 섹터가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냥 장 열렸구나, 나 이거 사놨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장을 좀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그렇게 자주 안 줍니다. 자, 지금 뭐 올해 벌써 돈을 좀 많이 버셨어야지 정상이고요. 또 내년까지도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테니까 후년에는 장담 못 하겠어요, 저는. 후년에는 어쩌면 물론 뭐 그때 뭐 정책이나 분위기들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지만, 내년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후년에는 장담을 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 내년 말이나 뭐 그때 가서 생각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내년 정도까지는 최소한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시장을 대응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